안녕하세요. 정승의 공방입니다. 오늘은 엑셀 시계열 9번째 시간에 연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하고 똑같은 데이터고요. 이 차이점은 이제 지난번에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추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ML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오차항이라는 게 있을 때 오차항의 제곱 혹은 오차항의 절대값의 합을 가장 적게 만드는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요. 요번에 MLE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오차항을 우리가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고 했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센트럴 린 시어럼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것이고, 이 정규분포로 근사되는 오차항의 분포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베타,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개수값을 우리가 찾는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MLE의 특징인 거죠.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냥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앞에 과정은 다 똑같아요. 뭐 로고 취하는 거 똑같고 수익률 하는 것도 다 똑같고 하니까요. 사실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걸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걸 이제 저하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요거를 진짜 많이 했었죠. 이거를 0으로 일단 세팅을 해놓고 저는 진짜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저는 데이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좀 잘 쓰죠. 오케이. 베리언스 뭔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게 F4를 안 눌러줬군요, 제가. 네. 그리고 요게 제곱.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러하고 에러의 제곱을 하는 것까지 똑같고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정규분포의 PDF는 뭐가 있죠? 평균하고 분산 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모수가. 근데 이 오차항의 정규분포의 PDF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이 필요한데 평균은 0이라고 뭐 오차항의 평균 0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은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먼트 제너레이트 펑션 할 때 했듯이 expectation x제곱 마이너스 expectation x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요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루트를 취하면 이제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PDF 값을 줄 건데 우리가 그 정규분포 PDF 값 알죠? 시그마 나누기 SQRT 2 곱하기 원주율인데 3.141592.6인가? 아무튼 요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EXP 마이너스 그 다음에 X의 제곱 X의 제곱 나누기 2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시그마 스퀘어 위치하고 시그마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쭉 끌어당기면 되는데 잠깐만 끝에 안 변했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뭐 원주율에 대해서 3.141592.6이라는 숫자를 제가 썼는데 10년 전에 제가 본 거긴 한데 그 전투기를 만들 때도 이제 근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주율을. 근데 3.1416을 쓴대요. 그 정도만 써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료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어디까지 곱하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은 요 PDF 값을 구할 때 2 곱하기 3.141592 이거는 안 변하죠. 상수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는 사실은 다 무시해도 괜찮아요. 사실 뭐 나누기 2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돼요. 이게 뭐 수학적으로 풀 때는 무시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계산적으로 할 때는 굳이 똑같은 값을 우리가 왜 다시 곱하고 빼고 더하고 나누고 그러고 앉아있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예 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그걸 한번 뺐으면
다음번에 뭔가 이렇게 값을 계산할 때 그 영향을 받지 않게 그 영향을 받지 않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PDF 값을 구했기 때문에 요걸 다 곱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곱해야 되는데 곱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커지면 뭐라 그럴까요? 이 컴퓨터가 메모리상에서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수에 에러가 나가지고 한 가지 셀에 에러가 나가지고 0이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 다른 값들이 뭐인지 상관없이 그냥 다 곱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런 그 계산적인 오류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다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를 취해가지고 곱하기니까 로그를 취하면 더하기로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더하기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네, 제가 더하기를 바꿔놨어요. 더하기를 바꿔놓고 이 로그라이클리후드 더하기 값을 가장 높게 만드는 요 코에피션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해찾기를 했는데 지난번엔 최소값을 했었죠. 요번엔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최대값을 찾는 거고 변경시킬 거는 요거예요. 이렇게 하고 시작. 1.01043 지난번에 1.13인가? 013 나왔나? 하여튼 그 1점 좀 넘었었죠. 그러니까 그거랑 보면은 어쨌든 그거는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막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율 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쪽도 똑같아요. 데이터만 다르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하고 네, 컨트롤 V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다 갖다 쓸게요. 그냥 어차피 기간도 똑같고 하니까. 근데 갖다 쓰실 때 조심해야 되는 점이 이제 위치가 맞냐, 요게 제대로 계산된 값들이 들어간 게 맞냐, 이런 거를 한번 봐야겠죠. 맞게 들어가 있네요. 0 마이너스 0점 뭐 0으로 해볼게요. 0. 일단 0으로 해놓고 자, 해 찾아봅시다. 해를 찾아보는데 목표값은 여기고 최대값이고 셀 변경은 요거네요. 자, 한번 가봅시다. 해찾기 마이너스 0.7261 네, 플러스 마이너스 보호 지난번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둘 다 괜찮게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3개짜리 했으니까 뭐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 한번 또 3개짜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3개짜리 하는 것도 이제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이게 그런데 이제 3개짜리를 할 때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요 1개짜리를 심플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배우고 3개짜리는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수준을 어느 정도에 둘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 둘지 모르겠는데 멀티플 리그레션까지는 통계학 입문에서 안 가르치죠. 보통 심플까지 가르치지 않나? 네, 제가 뭐 옛날에 배워가지고 뭐 잘 기억도 안 나요. 통계학 입문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엑셀로 하니까 우리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엑셀이 되게 파워풀한 거예요. 한번 할 줄 알면 계산을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니까 이걸 이해할 줄만 알면 금방금방 이제 확장시켜가는 일도 아니죠. 우리가 3차원 이상에 대해서 사실 이게 엑셀이 아니야 이제 ML이나 그 리그레션 하는 거나 프로젝션 하는 거거든요. 프로젝션 한다는 거는 이제 설명 변수를 만들어진 평면에다가 프로젝션을 하는 건데 평면이든 뭐 어쨌든 설명 변수로 이루어진 평면이든 3차원이든 뭐 4차원이든 거기다가 프로젝션을 하는 건데 그 프로젝션을 했을 때 이제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이제 에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3차원 이상이 되면은 머릿속으로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생각을 해보기가. 근데 이제 엑셀을 통해서 하면은 그런 뭐 칼럼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으니까 굉장히 좀 파워풀하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준비는 거의 다 끝난, 이게 안 되구나. 한 칸 더 해서, likelihood. ln likelihood 값이 돼야 되고, 저는 그냥 요번에는 시그마 값을 그냥 가볼게요. 2파이 그거 빼고, 곱하기 exp, 마이너스, 제곱,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가볼게요.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비슷하게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게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요거는 지금 밑에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1을 안 썼거든요. 1 안 쓴 상태에서는 더블 클릭하면은 끝까지 가요. 네. 1을 쓰면 컨트롤 누르시고 1 안 쓰고 그냥 더블 클릭하는 식으로 가시면 밑에까지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더블 클릭해서 밑에까지 가시려면 이 옆에 데이터가 그때까지 딱 있어야 돼요.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지금 제가 이걸 해보지 않고 하는 거라서 멈췄어. 최대값 변수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거 0 아닌 걸로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었죠. 요번에는 이거 제대로 체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오네요. 0.84-0.42. 네, 그래서 오늘도 오케이 뭐 괜찮게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해야겠다.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요. 나누기 아이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이게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뭔가 하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이걸 다 써야 되네. 이구 4192 해찾기 잠깐만.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안에서 나누기 2가 있죠. 네. 됐나? 이 스퀘어티 2점 됐고 xp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 오케이. 이렇게 돼가지고 해찾기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찾기. 네, 그래서 이제 요 값을 보시면 요 0.85 마이너스 0.41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에피션트 두 개로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차피 오차항의 분포를 가장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럴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요 PDF 값들이 좀 차이가 있죠. 네, PDF 값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들이 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모델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까지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면 되겠죠? 다른 거 없지? 네. 잠깐만요. 네. 요렇게 해야 비교가 되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요 값들이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 440.3727이고 여기 423.938이고 이게 446.7348이잖아요. 그래서 모델 ML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설명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값이 높아져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설명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항을 정규분포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200 몇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작지라고 봤더니 이게 ln을 써야 되는데 로그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었던데, ln은 지수가 2점 몇인 그거고 이제 로그는 지수가 10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그래서 사용 로그가. 그래서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보시면 446이죠. 그래서 두 개에 비해서 또 높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S&P 500으로 한 게 440이고 환율로 한 게 423인데 지난번에 했을 때도 이제 OLS를 돌렸을 때도 오창의 제곱의 합이 이제 S&P가 더 적었죠. S&P를 설명했을 때가. 그런 걸 보면 MLE하고 OLS의 결과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래서 보통은 연구를 할 때 두 개를 다 같이 하는데, 두 개를 다 같이 하더라도 이제 하나만 해야 된다면 보통은 ONS를 많이 해요. ONS를 많이 하고, 만약에 MLE를 하겠다고 하면은 ONS를 하고 나서 MLE를 해요. 왜냐하면 요 요거 있잖아요. 코에피션트. 요 코에피션트를 처음에 이니셜 개수를 하나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니셜 개수를 넣을 때 어떤 걸 넣으면 좋으냐면은 ONS에서 있는 이니셜 개수를 ONS로 바탕으로 추정된 값을 이니셜 개수를 넣으면은 굉장히 빨리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MLE를 한다고 해도 ONS로 한번 돌리고 그 결과값을 초기치로 해가지고 MLE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뭐 수면 변수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많아지게 되면 이제 MLE의 퍼포먼스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초기치를 뭘 넣어주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 제가 개발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그래서 교수님 RA를 할 때 이걸 제가 엉뚱한 값을 갖다 드리면 교수님께서 영향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니셜 게스를 하잖아요. 근데 ONS를 통해서 이니셜 게스를 한 다음에 그걸 놓고 ML을 돌리는데, 그게 로컬 맥시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로컬 맥시멈일 수도 있기 때문에 ONS로 게스한 그 값에다가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약간 뭐랄까 다른 곳에서 출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해도 만약에 그쪽이 글로벌 맥시멈이면 결국엔 거기로 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해보니까 로컬 맥시멈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한번 추정을 하면 한 200번 정도는 추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ONS로 하고 ONS 플러스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딱 돌려가지고 그 이니셜 개수의 서브세트를 쭉 만든 다음에 그 이니셜 개수를 쭉 바탕으로 해서 MLE를 쭉 돌려보고 그 돌려본 것들 중에서 이제 요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제일 큰 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깔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뭐 분산이 너무 크다거나 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면 이제 델타 기법을 통해서 이제 분산만 따로 측정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뒤에 한 얘기들은 모르셔도 돼요. 일단 오늘 우리가 MLE를 통해서 해착기를 통해서 MLE를 할 수 있다. 요거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